그냥 시장을 끌어올리기 시작했던 외국인이죠. 네. 외국인이 계속 사냐 파냐. 그게 이제 해답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중소형 쪽은 단기적으로 뭐 또 급하게 올라온다. 그러면 좀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일단은 포인트는 성장주들도 좀 보자. 근데 이게 그렇다고 쭉쭉 가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일단 지금 미국 시장 돌아가는 거 보면서 나오는 것, 보니까 또 주말 사이에 중국에 호재가 좀 나왔네요. 우리 진핑이 형님이 네. 달라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얻을 거 다 얻었으니까 그렇죠.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기나? 그렇죠. 이제 예. 나는 이제 뭐 다 세팅 다 했다.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뭘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게 되면 저희가 아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제 경기를 돌려놔야죠. 그렇죠. 부양을 해야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드라마틱하게 부양을 해야겠죠. 내가 사면임을 하면서 중국에 이런 거 불만이 많았지. 그러면은 일단 돌리겠다라고 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리오프닝. 두 번째는 지금 가장 중국에서 좀 압박이 큰 게 부동산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광군제에서 11월 11일 날 데이터도 안 냈어요. 발표하지 마라 그랬나 봐요. 안 팔려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도 항상 보통 광군제 할 때 보게 되면 막 숫자 올라가면서 뭐 단시일 내에 뭐 몇 조 원 돌파했습니다 막 이러고 막 박수 치고 그랬는데 예전에는 발표 착착 나오고 네. 막, 역대 최고 뭐 이런 기사들이 나왔는데 뭐 분 단위로 막 보여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요즘은 뭐 알리바바 자체가 미운 털이 박혀 있어가지고. 딱 그렇죠. 그 뉘앙스가 그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안 좋은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다 소비, 그러니까 신흥국이 어느 정도 안정권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가장 또 개인들 입장 쪽에서 내 부를 또 얘기할 수 있는 쪽은 아무래도 또 아시아 국가다 보니까 아시아 국가는 그렇잖아요. 또 약간 가부장적인 입장에서 아빠가 집을 소유하고 있다. 이게 집을 통해서 이제 다 모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유교적인 관점 쪽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파생되는 게 모든 가족의 관계도 그렇고 또 투자 소비 심리도 그렇고 다 여기 연결되는데 지금 이게 어려우니까 이거에 대해서 벌써 부동산 관련돼서 16개 제한을 푸는 조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대출 자체도 뭐 한 6개월씩 다 연장시켜 버렸. 와, 이거 뭐 그냥 강제로 연장 정부가 얘기하게 되면 여기는 통치하기는 좋을 것 같아. 편할 것 같아. 그렇죠. 내 말이 법이니까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 그러면 예.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내용들 보니까 좀 의외로 좀 풀어주는 게 많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조치들이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제 만약에 진짜 이제 여기서부터가 우리 연임 이제 정권 아직까지는 이번에 G20 정상회담에도 리커창 총리가 갔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본격적으로 아직은 안 죽었어. 네, 이거지. 그렇죠. 근데 거의 끝인데 가서 얼굴 마담이나 하고 와 뭐 이러면서 우리 그래도 중국 분위기 알지 이런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이죠. 오늘 이제 한국은 이제 좀 뒤인데 미중 정상회담 여기서 나오는 얘기와 함께 또 얘기가 좀 많아지지 않나 생각드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첫 번째가 대만일 거고요. 거기다가 미중 간의 갈등 이거에 대해서 혹시나 시장이 예상하는 거는 또 관세 뭐 어떤 얘기 좀 나오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네. 이게 어차피 패권 전쟁이기 때문에 둘이 저기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딱 나오는 뉘앙스 보니까 네. 그 공동 기자회견 하지 않는다 네. 발표. 네. 그러면서도 데드라인 서로 넘기면 안 되는 레드라인인가 뭐 데드라인인가 그거를 딱 설정하겠다. 그러니까 그렇죠. 아슬아슬한 그 긴장과 뭐 이런 걸 유지하겠다. 협력과 이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냥 만나서 악수는 하되 뭐 사진 한 장 남기겠죠. 그치? 네. 서로 이제 국내를 다스려야 되니까. 그렇죠. 악수는 하되 그래도 뭐 뭔가 뒤에는 또 좀 미묘한 감정들이 다 싹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 미중 간 갈등, 대만 얘기, 또 북한 얘기 뭐 이게 가장 그러니까 지정학적 관련된 게 일단은 두 개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뭐 시장이 생각할 만한 진전보다 일단 우리의 입장을 표명할 정도 같아요. 근데 거기서 말씀하셨던 이제 요거는 넘지 마라. 서로 어떻게
딱 또 조절하는 게 이제 또 중요할 것 같고 또 이번 기간이 G20 관련돼서 또 쫙 있다 보니까 약간 국제 관계 관련된 부분이나 여기서 이제 한국이 어떤 쪽을 가져가느냐, 그러니까 어떤 스탠스를 가져가느냐 중요할 것 같은데 또 주후반 가다 보니까 유럽 쪽에서 정상회담이 있으면서 원자력 얘기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원자력 가지고 또 얘기는 많으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원자력은 그냥 정부가 나 우리 이거 하겠다라고 하는 과거 때도 보세요. 밀고 가게 되면 잘 안 빠집니다. 주가는 오히려 계속 우상향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약간 성과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 또 단기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그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약간 위축이 많이 됐던 상태에서 뭔가 조금씩 풀리려고 하는 기미들이 보이다 보니까 시장이 반응이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너무 위축됐던 게 풀리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금은 이제 금리를 세게 올린 상황 쪽에서 그 후폭풍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게 벌어진 결과니까요. 그러면 그게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일단 내년 초 그리고 내년 한 3월 때까지는 요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올리고 한 6개월에서 12개월 이제 반영되는 기간이거든요. 그렇게 보게 되면 아무래도 노이즈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먼저 염두를 해주시되 그러면 그래도 연말인데 연말까지는 그래도 이런 분위기 일단 유지되지 않나 쪽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산타랠리로 표현되는 예, 그 어쨌든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겠냐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기대감을 갖는 기술적 분석이 됐든 뭐가 돼도 다 보면은 네, 이유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여기에 맞춰서 분위기도 뭐 그 우크라이나 전쟁도 슬슬 휴전 얘기가 네, 뭐 들려오고 뭐 중국 얘기도 좀 말씀하신 대로 그렇고 네. 참 이 시장은 참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알고 외국인들이 꼭 그렇게 해야만 했냐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할 말은 없겠지만 네, 저희는 우리는 야, 좀 미리 알려주지. 우리 다 뺏겼는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보면은 또 형은 나가 있어. 그러면서 살짝 빼주는 이런 상황 놔두고 나머지는 그냥 자 시작이다. 그리고 쭉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니까 참 이번에도 그렇구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꼭 주말 사이 그런 데이터를 한번 봤습니다. 만약에 어떤 대한민국 증시 같은 경우는 야 여기가 이제 경기 침체가 진짜로 들어오는구나라고 하는 그 해에는 하락한 적이 없대요. 그거는 되게 의미 있는 데이터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빠지고 경기 침체가 본격화됐다 그러면은 오히려 견주었대요. 그러니까 박스권의 흐름을 그리든 버텨내고 그 다음에 항상 또 글로벌 증시는 한 뭐 6개월, 3개월 선행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은 6개월에서 8개월 선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 침체는 우리가 바로미터군요. 워낙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와 하고 막 우르르 뭐. 하긴 뭐 무슨 신제품 신기술들 보면은 네. 그 저 뭐죠? 다 한국에서 테스트하더라고. 글로벌 기업들도.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참 빠르긴 빠르구나. 우리가 새로운 네. 거 받아들이는 거는 그리고 좋다 하면 쏠리는 거는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많이 예전부터도 제가 보여드렸던 저 지표 중에 하나가 OECD 경기 선행 지수였습니다. 네. 아직도 그냥 축 처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네. 반등의 기미는 없는데요. 없습니다. 예. 근데 보통 평균적으로 이것도 데이터를 보니까 한 22개월 약 한 2년 정도 하락 기간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1년 6개월 하락했습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내년 정도 한 상반기 중에는 한번 이제 완만해서 턴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그때는 늦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반영되는 시기인데 그때 진짜 경기 침체가 나오기 시작하는 신호, 이게 도는 신호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 중에 내년 초는 그래서 제가 내년 초를 좀 일단 조심하자라고 보는 게 거기에 이렇게 막 맞춰주다 보니까 시장은 올라온 건 있고 경기 침체는 이제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다 보니까 약간 발작 비슷하게 나오는데 그렇다고 저점을 깨는 신호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끝나고 만약에 이제 선행지수가 이제 돌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미전부터 또 반영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 중에 위축과 확장과 이 두 개가 충돌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누가 이기느냐 이게 핵심인데, 근데 OECD 경기 선행지수까지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2023년 말, 2024년은 좋게 보는 거죠. 반대로.
그러면 그래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데이터들이 막 혼재해서 나오는 게 이런 현상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은 복잡하죠. 그러면 그러니까요. 뭘 봐야 되느냐? 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시장을 끌어올리기 시작했던 외국인이죠. 네, 외국인이 계속 사냐 파냐. 그게 이제 해답인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다고 뭐 하루 잠깐 멈춘, 그러니까 이번에도 옵션 만기일 때 딱 하루 멈춘다. 좀만 그동안 좀 샀으니까 하루 쉴게. 그러면 시장이 또 출렁이진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가면서 봐야 되는데 뭐 이렇게 볼 게 많아요. 이게 그만큼 우리가 눈치 볼 수밖에 없는. 네, 그러니까 이게 상승해도 그다음에 그러니까 급등해도 급락해도 아무런 이상하지 않은 그런 그런 상황. 시장이라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심을 잡아가야 되겠죠. 근데 중심은 일단은 그냥 경기와 관련된 쪽에서 솔직히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와 이런 회사도 흔들리네. 그 벌써 이제 약간 코인 쪽에서는 좀 안 좋은 신호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네. 뭐 2위 세계 2위 거래소가 파산한다 하니까. 네, 돈 비는 게 60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그게 7.878조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정도가 지금 돈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그거 비는 돈이 어떻게 발생했어부터 이제 요 얘기가 나오겠죠. 이제 그러면 그거 투자했던 사람들은 또 어떻게 그렇죠. 됩니까? 신뢰에 대한 문제. 네, 보니까 은행인데,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코인 쪽에서 증권거래소가 망한 거예요. 음, 그러면 내가 갖고 있던 예탁했던 주식들 다 어떻게 가? 그런데 저희처럼 뭐 예탁원이 따로 있어서 보관을 따로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대로 다 갖고 있게 되면 이런 파장도 좀 클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게 혹시나 주식시장에 영향을 끼치나 뭐 이런 것도 또 체크해야 되겠지만 아직은 그래 보이진 않긴 하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런 거죠. 한번 예전에 루나 사태로 크게 좀 흔들리다 보니까 거기서 나왔던 게 연장돼서 여기까지 밀렸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미국이 그렇게 한 금리를 대차게 올려놨는데 그냥 아무 그냥 얘기하듯이 저희가 뭐 어떤 충격 없이 뭐 그냥 연착륙으로 그냥 넘어갈 것이냐 그거 아직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하고 네, 그 후유증은 6개월 후쯤 나타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전문가들은. 그렇죠. 만약에 그러면 11월 달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 뭐 50bp, 25bp 이런 식으로만 간다고 하더라도 본격적으로 올라왔던 거와 합치게 되면 또 내년 상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현상이 나올 거는. 그래서 제가 혼재한다는 얘기가 거기거든요. 버티고 지금까지는 버텼는데 그렇죠, 그렇죠. 더 오른 상태에서 얼마를 더 버틸 것이냐. 그게 이제 신호가 보통 보면은 또 주말 사이에 또 뭐 구글링 하다 보니까 물류 쪽에서 현재 직접 뭐 이제 그런 큰 뭐 컨테이너나 뭐 이런 거 담당하시는 그런 현장의 소리를 한번 들어봤는데 여기는 한국도 재고가 상당히 심각하대요. 음, 그러니까 차들이 이제 놀기 시작한대요. 음, 그러니까 그래서 쌓여 있는 재고가 그러니까 화학 쪽이나 뭐 부품 관련된 쪽은 예전에는 주차장으로 쓰던 거를 차를 다 뺐대요. 거기 제품을 쌓아놓고 있대요. 그럴 정도라고 하게 되면 재고가 점점 늘어난다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버티지 못하고 누가 또 노크를 하느냐 이런 것도 거기다가 또 단기 기업들 채권 시장이 위축되기 시작하면서 누구 하나 또 다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버텨가는 거 이게 숙제인 것 같은데 이거 생각하면 뭐 그냥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도 중심은 일단 돌리는 모습들이 나왔으니까 시장은 그래도 그걸 반영을 한 거냐. 지금 이제 주가가 하락한 게 최근에 앞으로 다가올 것까지 반영해서 이제 바닥을 찍고 움직이는 거냐. 요거는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지나봐야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정들이 지나봐야 하는데 그 중에서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그냥 손에 손 잡고 이렇게 좀 움직여준다. 그러면은 그나마 좀 돌파하는 쪽으로 나오지 않나라는 쪽으로 보면서 위안을 삼아야 되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눈치를 보지만 어쨌든 좀 올라간다 하면은 연말 네. 그러니까 이번 올 한해 네. 올 한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하여튼 뭐 연말까지는 좀 그래도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다. 편안하진 않지만 좀 상승 쪽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 대신 내년 상반기에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좀 그럼 요약이 되겠죠. 저는 그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는 가되 가지만 언제 그러니까 마음이 이게 와 이제 바닥 찍었어라고 보는 것보다 대응은 해가는 차원으로 보시되 일단은 조금 이제 아마 그런 쪽에서 단기 리스크가 좀 있겠는데 그러면 외국인들이
변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체크하시고 그리고 또 지금 포지션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서 끌고 간다고 하더라도 항상 지금 리스크 관리는 합니다. 뭘로 하냐면은 풋옵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망했습니다. 거의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김 대표님 외국인 망했다고? 솔직히 그거 종가 나오면서 그 정도에서 끝났지 않습니까?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저 밑에 것들 다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크크크 이것도 좀 했는데 네. 그래도 뭐 그게 하긴 근데 옵션 시장은 네. 승자와 패자가 아니라 거기는 그냥 산자와 죽은 자다. 아 그럼요. 예. 그냥 아웃인 겁니다. 그렇죠. 그냥. 그날 예. 그걸로 끝이 버리니까. 그 몇십만 개의 곱하기 하게 되면 뭘 그날 자체도 좀 녹아 있어요. 녹아 있는 상태에서 그냥 제로로 가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예 그냥 그랬고 안 되는데 하면서 얼굴은 웃고 있어. 네. 야, 이 외국인이라고 다 돈 버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네 그냥 그날 뭐 손절을 해도 외국인은 이만큼 손절했는데 이런 좀 치사한 심리지만 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한 번 실패했고 두 번 실패한다고 세 번째는 성공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일단 계속 포지션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물 뭐 매수하는 거를 보면 네. 정말 그 뭐라 매집하고 있는 네. 모습의 패턴 아니냐. 그렇죠. 이게 뭐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게 뭐 어떤 성격이냐 이거는 저희가 이제 막 추정을 하면서 뭐 텍사스 펜션 얘기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아무것도 모릅니다. 누가 사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거는 결국 내가 지금 물량을 던지는 게 맞아? 그러니까 이익 실현을 하는 거 혹은 지금이라도 현금화를 좀 하는 게 맞아? 아니면 끝까지 버티고 이 상승장 끝까지 한번 가봐야 돼. 네. 이거에 대한 결정이란 말이죠. 아마 초기에는 헛갈리다 보니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식을 하는데 지금까지 이제 다 종목만 꽉 차서 움직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현금 아유 다 물렸는데 무슨 현금이야 뭐 다 뭐 현금화 하래 뭐 그런데 이번에 올랐을 때 그래도 매수가 좀 들어왔네 아유 이런 거는 좀 약간 좀 팔아볼까 왜냐면은 계좌에 현금 있는 것만큼 저는 좋은 게 없거든요. 그러면 당장 내일 어떤 시장이 벌어진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들어온다 상대적으로 이거는 아무리 초보분이라고 하시더라도 보다 보면 느낌이 오시는 게 있거든요. 원래 초보이신 분들이 더 잘 맞춰요. 예, 이거 괜찮은데 그러면 그 다음 날 뭐 일 보시고 딱 봤더니 이거 살 걸 내가 감이 왔었거든 이런. 그래서 네. 그 다음 패턴이잖아요. 그래서 투자 액수가 늘어나고 그러다가 전부 물리는 거. 그게 이제 저희가 이렇게 안고 내려왔던 그러니까. 거죠. 예. 나는 주식 천재인 것 같아. 2020년도에 다 천재였어요 저희들. 네. 누가 저보고 되게 저 평생 주식 안 하던 분들이 와서 이제 훈수를 주시더라고요. 이런 거 좀 사봐. 그러면서 근데 딱 보니까 저분 주식한 지가 이제 뭐 이제 돈 좀 많이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것 같은데 저한테 사봐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고 네 하고 하긴 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아마 약간 패턴상으로 보게 되면 지금 갭이 한번 크게 나왔어요. 네. 이거를 어떻게 나와가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시장에서 갭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좀 약간 긴장은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 공통되는 의견은 갭 네. 상승, 갭 하락은 꼭 한번 그 갭을 메꾼다. 갭이 갭으로 메꾸는 경우도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상황 쪽에서 이거를 그냥 밀고 갈 것이냐, 아니면은 아마 시작은 오늘 보니까 거의 2,500선에서 시작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 쪽에서 아마 세부적으로 또 다를 것 같고요. 시장의 변화도 그러면 대형주가 이만큼 올랐으니까 중소형주 가야 된다. 이거는 보통 일반의 논리인데 또 지금은 뭐 금융투자 소득세, 양도세 관련된 이슈가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지금 좀 큰 손 분들은 약간 중소형주 쪽에서 줄이고 있더라고요. 데이터들이. 그러면 그런 거 감안했을 때 중소형주를 이렇게 활발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는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중소형 쪽은 단기적으로 뭐 또 급하게 올라온다. 그러면 좀 정리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쪽에서 약간 포인트는 외국인들이 끌고 가다 보니까 중대형급으로 맞춰가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하신 준비를 하고 3분 만에 끝내야 되겠네요. 그러게 네. 우리 근데 그 네. 전체 시장에 대한 그 이야기가 아마 네. 더 많이 아마 필요하실 거예요. 지금
너무 헷갈려가지고 그렇죠. 근데 사실 네. 금요일날 미국의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너무 급등을 해서 전날. 근데 아, 예. 그다음 또 나스닥 같은 경우 2% 가까이 상승하는 거 보고 야 이건 정말 세다.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다우, S&P 500, 나스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어떻게 약간 변할 것 같으니까 이제 나스닥 성장주들이 이제 반응하는 거. 국내 시장에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장주 쪽에서 좀 덜 올랐던 거. 낙폭이 보니까 성장주 시총 한 5천억, 6천억 대 되는 게 예전에는 막 1조 다 넘었겠죠. 근데 이런 게 고점 대비해서 70% 하락한 종목들 있어요. 많아요. 예. 이런 것들은 좀 돌아오겠죠. 그런 거 보시면서 일단은 포인트는 성장주들도 좀 보자. 근데 이게 그렇다고 쭉쭉 가진 못할 겁니다. 근데 그렇죠. 너무 위축됐으니까 좀 돌아오는 정도 보고 한번 기회를 찾아보자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산타랠리가 됐든 뭐 베어마켓 랠리가 됐든 그러니까 한정돼 있는 강세. 네. 요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죠. 산타랠리든 산티랠리든 뭐 네. 좀 산티나게 움직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네. 좀 예, 살려줬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일단 이번 주 일정들 살짝 살펴보게 되면은 이번 주에 좀 IPO 종목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윤성 FNC라는 회사가 오늘 상장되는데 2차 전지 장비 쪽입니다. 근데 그냥 확 땡기진 않는데 예, 그래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렸던 미중 정상회담 나오고 있고 현대모비스에서 모트라스 유니투스 뭐 어디 뭐 글래디에이터인가요? 무슨 이름이 멋있네요. 네, 그 모듈 쪽, 부품 쪽.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한다고 하는데 현대모비스는 요즘 나오는 동향 보니까 많이 현대기아차 쪽에서 벗어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괜찮아지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차피 전기차는 과거보다 한 부품 개수가 한 30% 줄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성과를 내는 회사가 어디냐 이런 거 가지고 볼 것 같은데 그래도 모비스 정도다. 그래도 만도 정도는 괜찮은 실적들이 이게 매출의 구성 보니까 괜찮아지는 쪽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은 있는데 현대기아차가 움직여줘야 되겠죠. 그래야 그렇죠. 부품주도 움직일 것 같고요. 또 실적 발표가 CJ제일제당이 오늘 나오는데 음식료 쪽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들 체크하되 기업들 실적 발표가 거의 오늘로써 시간회까지 해서 다 나올 겁니다. 안 나오면 이상한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그 불안한 회사들인 거죠. 오늘까지 안 나오게 되면은 이거 봐라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좀 실적 관련된 쪽은 이제 나와야 됩니다. 거의 나와야 되고 그래서 실적 발표 마무리가 이제 15일 날 다음 분기 45일이다 보니까 거기서 거의 다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중요 지표가 화요일 날 발표되는데 미국의 10월 PPI 뭐 이거는 그냥 CPI가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근데 또 중국의 중요 발표들 10월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고정 자산 투자 실업률 중요한 거 다 나오죠. 근데 중국 지표는 뭐 마음에 안 들면 발표 안 해요. 광군제 뭐 발표 안 해요. 그런 거랑 똑같겠죠. 네, 그렇게 나오고 있고 아마 예상만큼 안 좋다. 뭐 이걸 알고 있는데 정책이 어떻게 바꾸겠느냐 이거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삼성 소프트웨어 개발자 컨퍼런스가 벌어지는 게 아니죠. 열리는 거죠. 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방한을 합니다. 요즘 보니까 CEO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오시죠? 한국에? 한국이 뭐가 있나요? 이게 반도체 때문인가? 그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중국을 대체할 만한 공급 라인들 요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들도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중국은 손절, 거기다가 한국은 약간 뭐 인건비나 좀 기술력도 좀 높다 보는데 그거를 어떻게 좀 조절할까 싶어서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동안 제조업 뭐 어느 정도 뭐 기술력이 됐든 제조업과 관련해서는 중국 때문에 이 가격 경쟁력이 안 돼라고 그렇죠. 해서 우리 제조업이 어려워졌는데 네. 중국에서 밸류체인을 우리는 더 싼 것만 생각하고 인도나 베트남을 생각하는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이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네요. 네. 그래서 이 관점은 근데 오늘 또 처음 생각했네. 제가 좀 생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오늘 한 건 했어요. 한 건만 세 건 했어. 네. 이러면 안 잘리겠죠? 연말까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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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 you next year. 땡큐 토마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 심사가 있는데
이제 영국, 중국, 미국, 일본 4개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 뭐 그냥 하겠죠. 뭐 하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잘 도와줬으면 좋겠고요. 또 미국 실적은 이제 유통주들 발표됩니다. 근데 유통주들도 지금 시각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회사들. 그래서 실적 안 좋은데 많이 빠졌으면 좀 바꿔야 되는 거, 변화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쪽에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이건 이제 실적 수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미국은 워낙 안 좋다 그러면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요일 날은 미국의 또 주요 지표들이죠. 소매 판매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기업 재고입니다. 지금부터 기업 재고는 계속 또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늘어나면 안 좋겠죠. 또 주택 관련된 쪽 그런데 수요일 날은 요거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르테미스 1 아이 아니죠? 원이겠죠? 이게 뭐냐면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인데 지금까지 3차 시도했다가 다 연기했습니다. 근데 4차 발사가 뭐 무슨 뭐 기후도 그렇고 뭐 때문에도 그런데 시도한다고 하고 또 이날 에어버스 CEO가 딱 오시네요. 이때 우주항공 관련된 쪽에 한 화요일 수요일부터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요거 한번 포인트 맞춰 보시고 대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날 한국이 아니네 미국입니다. 네, 엔비디아, 시스코 시스템즈, 엔비디아는 또 체크해야 되겠죠. 그렇죠. 엔비디아는 주주님으로서 엔비디아는 없어요. 없으세요? 네, 아무거나 막 갖다 붙였네요. 네, 네, 엔비디아 실적도 근데 그렇게 지금 당장은 별로일 겁니다. 네, 그렇죠. 별로인데 또 뭘 보여주겠느냐. 네, 이런 것도 봐야 될 것 같고요. 17일 목요일은 일단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이날은 10시 개장입니다. 수능 때문에요. 그리고 4시 반에 폐장합니다. 그래서 1시간씩 밀린다는 거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지스타 2022가 있는데 게임 제가 예전에 이거 때는 가봤었어요. 한 2번 가봤습니다. 가면은 신세계입니다. 막 그때 그 코로나 전이죠. 그때는 한 휴가되고 가본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팬의 입장으로서 게이머의 입장 쪽으로 가봤었는데 근데 되게 아이디어는 많이 얻을 수 있고요. 뭘 이렇게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얻어 갖고 왔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가보세요. 또 재밌고요. 저 민재기 팀장 이번 주 금요일 날 직접 내려간다고. 아우 정말요? 예. 같이 손잡고 가요. 제가 토요일 날 찐시황도 해야죠. 뭐 또 이렇게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마음은 가고 싶습니다. 네. 팀장님도 게이머신가 보죠? 아니 네. 그 게임은 아예 안 하는데. 아하. 네. 네. 주말에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또 이제 피해 거시는 살 겁니다. 살 거고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고. 예. 게임이 괜찮은 게 요새 많이 나오나 보죠. 저 그거 보고 충격 받았어요. 이게 약간 좀 공포물이고 좀 잔인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트레일러 영상이 공개가 또 3차인가에서 봤는데 와 이거는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보던 그러니까 왜 그렇게 돈을 쏟아부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게임주에 대한 어떤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네요. 야 근데 이건 PC 콘솔 쪽이다 보니까 약간 저희가 알고 있는 모바일 쪽과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TFE라는 회사가 신규 상장되는데 반도체 테스트 쪽, 오셋 쪽인데 부품 쪽도 같이 하다 보니까 장비 부품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일단 관심은 가는데 T3 엔터테인먼트 뭐 오디션 예전에 게임이라는 거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뒤로 뭐 딱히 뭐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다가 또 이날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살만이 형 오십니다. 그래서 오전 새벽 2시에 왔다가 7시에 출국한대요. 오후 7시에. 하루도 못 계세요. 그냥 저희 느낌은 그러죠. 사인하러 오시나? 이런 느낌들. 그래서 혹시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가장 많이 올랐던 거는 지난 2019년도 방한했을 때 수소 쪽이었습니다. 수소. 네, 근데 지금 저희가 뭐 신재생부터 관련된 종목들 좀 있죠. 근데 이번 주 초에 약간 조정폭이 좀 보인다. 요거 노리고 한번 타이밍을 봐야 되지 않나 생각 들고 있고요. 또 이날 중요한 게 영국 예산안 발표됐는데 한번 충격이 많았던 만큼 이거 시장에 큰 변화 없이 이거는 결과는 채권 금리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체크하면 될 것 같고 한국 네덜란드 정상회담이 있는데 원자력 발전소 2기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다들 전기료가 급등하다 보니까 원자력에 대해서 지금 유럽 쪽에서 관심이 많다. 이것도 하나의 호재죠. 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미국 쪽에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실적 체크해야 되겠죠. 반도체 장비 쪽이고요. 금요일 날은 엔젯이라고 하는 초정밀 잉크젯 프린팅. 그냥 젯이니까. 네. 엔젯. 엔젯. 네. 제트 프린터. 네. 유비온이라고 하는 에듀테크 쪽 이쪽인데 뭐 이렇게 딱히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미국의 옵션 반기일 10월 경기 선행 지수 발표되면서 이번 주도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여튼 우리 그 많은 분들이 워낙 그 변동성에 하락의 변동, 급락의 변동성에 고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한 정말 12월 달까지라도 네. 좀 이게 좀 이렇게 편안하게 좀 올라가줬으면 좋겠네요. 그러고 일단 또 환율부터 몇 가지 지금 1,300원 이제 1,300원도 깨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어요. 좀 이따 딸한테 송금을 해야 되는데 네. 내일이에요 내일. 그럴까요? 지금 해버릴까요 그냥? 하루만 네. 저기 수돗물 마시며 견디고 있어 이래. 아니, 항상 똑같은 날 송금했는데 이번에는 이때 그냥 빨리 해버릴까. 근데 이렇게 되면 근데 한 1,300원 그러니까 1,300원 초반도 한번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연기금이 지금 보니까 환해지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한 400억 달러 정도면 꽤 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더 떨어지겠는데 생각이 들어서 좀 참으려고 전화하려고요. 며칠만 더 기다려보라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떨어질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쏠리면은 네. 그동안 시장 참여 달러를 보유하고 있던 세력도 더 떨어지기 전에 또 확 내놓거든. 이게 심리가 이 아래쪽으로 베팅이 되면은 그럼 더 하락폭이 더 커지잖아요. 이제 달러 인덱스를 보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그러니까 롱으로 봤던 게 다 지금 손절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쪽도 보게 되면 한 다음 레벨 정도까지 나가지 않나 생각 들어서 한국은행 총재님이 얘기하신 게 딱 맞더라고요. 미국 주식도 금요일 날 보니까 올라서 좋았어요. 그래서 룰루랄라고 보고 있는데 원화로 평가액은 빠졌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환율로. 그래서 미국 주식은 더 안 늘리고 이제 지켜보려고요. 네. 네. 괜히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오늘도 올랐구나. 그러니까 딱 봤더니 최근에 들어간 서학개미들 그 미국 주식에 들어가신 분들은 네. 지금 속상할 거예요. 또.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게 참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해. 근데 뭐 한 10% 20% 확 올랐으면 괜찮습니다. 여기서 그렇지. 또 상쇄된다고 하더라도 근데 기분이 나쁜 거죠. 네. 평가 원화로 보게 되면 기분이 나쁜 거라서 그렇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